저번 주에는 함수를 했습니다. 함수를 왜 쓰냐? 좀 더 고급진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개념이 첫 번째, 모듈화. 보면은 이렇게 블럭으로 따로 만들어서 함수를 호출시킨다. 반복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서 줄 수를 줄일 수 있다. 호출만 하면 된다. 입력이 있으면 결과값이 있다. 입력은 하나, 둘, 셋, 뭐 10개도 받을 수 있고 100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리턴하는 결과값은 하나밖에 없다. 뭐 매개 변수와 인수의 차이. 매개 변수는 함수 내에서 선언하는 거고, 함수 내에서 얘를 받을 때 이 이름을 매개 변수라고 하고, 본문에서 함수를 선언하고 인수를 넣을 때 걔를 인수라고 하죠. 뭐 자료형에 맞게 리턴 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보이드면은 리턴 값이 없다, 얘들만 실행할 거다, 얘를 호출하면, 얘 호출할 때는 이름을 써주고 옆에 메인문에서 인수를 넣어줘야 한다. 인수는 이 매개 변수 안에 들어가는 사이드 안에 값을 넣을 걸 인수라고 하죠. 이 사이드는 여기다 썼고, void의 의미는 없다. 반환값을 쓸 때 변수로 써도 되고, 숫자 그냥 0, 1, 2, 뭐 내가 내보내고 싶은 출력을 써주면 됩니다. 식을 넣어도 되고요. 그 함수 원형. 근데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함수 원형을 제가 C샵을 좀 하다 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걸 안 써줘도 되는데, C 언어에서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C에서는 이걸 미리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할 땐 위에다 난 얘를 쓸 거다 표시를 해줘야 한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함수의 값이 리턴할 때 인트면은 얘 a, b가 인트형으로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변수 안에 함수 값을 넣을 수 있다. 얘는 반환형이 인트니까. 혹시 제가 저번 주에 내준 과제 좀 건드려 보셨나요? 뭐 하려고 하셨나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좀 보셨나요? 오케이, 안 본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내드렸는데 그거 되게 쉽게 내드린 거예요. 원래 제가 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주어진 문제를 보여드리면은, 음, 주어진 문제를 제가 처음에 했을 때 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주어진 문제가 어, 이런 코드 하나도 안 주어지고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얘네. 그 소수도 제가 과제 내드렸죠? 그 형식도 다 주어드렸는데, 원래 실제로 과제를 내주시는 교수님은 이 문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강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4번 문제, 4번 그 과제도 어딨어? 일단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거네. 문제가 여기 끝이에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3개의 함수를 나누어서 코드를 작성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막 5시간, 6시간 머리 싸면서 만들었던 건데,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함수는 되게 중요하다. 함수를 잘 쓰기 위해선 5장 6장이 기본이 다져져 있어야 한다. 그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얘기했었죠. 지역 변수는 이 인트 선언한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이 밖을 나가게 되면은 사라진다. 이게 스택과 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괄호를 나가면 사라진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생긴다. 그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전역 변수는 샵 인클루드는 이거 헤더 파일 선언해주고,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게 전체에다 선언해주는데, 얘는 초기화를 안 해줘도 되는데 초기화 안 하면 0이 들어간다. 얘의 이점은 어디든 들어 다닐 수 있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저기 들어가도 되고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고, 그 값이 여길 빠져나가도 사라지지 않고 저장이 됩니다. 왜냐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또 레지스터, 익스턴 이런 건 3학년 1학기 때 가서 배우시고, 라이브러리 함수 헤더 파일만 선언해주면은 내가 제가 지금 헤더 파일을 3개나 선언했잖아요. 일단 맨 처음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헤더 파일을 선언해서 제가 이런 형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트 메인 문이랑 인트 자료형 x 변수를 사용하다 한다. 이런 게 다 여기 헤더 파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스탠다드한 라이브러리다. 그 스탠다드한 라이브러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서 math.h를 사용해서 math.h 헤더 파일 안에 있는 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이런 책들이 있다. 난 여기서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사용했는데, 이거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쳐보면 돼요. stdlib. 이 헤더 파일을 불러오면 뭘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쫙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랜드, s랜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s랜드가 뭐냐? 이 s의 의미가 seed라는 의미예요. 씨앗. 그냥 랜드는 이 0부터 랜드 맥스가 있는데, 그냥 되게 커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고 이 seed를 집어 넣어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랜드를 사용한다.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초기화 시드는 타임 널로 설정된다. 근데 이 타임을 쓰기 위해서는 타임.헤더 헤더 파일을 선언해줘야 한다.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 안에 있는 랜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s랜드라는 거를 사용하려면 초기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초기화는 타임 널. 이 타임 널이 뭐냐? 일단 타임.헤더 헤더 파일을 선언해주고, 이 타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시드를 이 시간으로 쓰겠다, 시간으로 시드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랜덤 넘버를 발생시킬 때 이렇게 세트가 됩니다. 이거 두 줄이랑 이 s랜드 타임 널이란 시드를 넣는 거고, 여기 printf를 보면 랜더 함수를 썼죠. 얘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고, 여기 %10이라고 넣어줬는데 얘는 그냥 랜드를 쓰게 되면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범위가 막 중구난방으로 25,000부터 3만부터 막 1000대까지 완전 랜덤 범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좀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10을 써줌으로써 10이든 5든 3이든 상관없는데 10을 써주게 되면 10의 나머지죠. 0부터 9까지 나오겠죠. 만약에 5를 쓰면 0부터 5까지 랜덤 넘버를 출력하겠다, 50으로도 쓸 수 있어요. 한번 출력해보면은 0부터 50까지 랜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0부터 9까지 사용하려면 %10을 씀으로써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사용하겠다. 0부터 9까지 랜덤하게 수를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배열과도 연관이 되고 거기서도 많이 쓰이고, 이게 한 묶음이 돼서 세트로 사용한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함수 안에서도 굴릴 수 있겠죠, 랜드를. 근데 얘로만 쓰면은 범위가 되게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 범위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10 나머지를 써준다. 오늘 배울 거는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8장이랑 9장 배열과 포인터 두 강을 나갈 거예요.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배우더라도 이걸 왜 배우는지, 얘 배우는 목적이 뭔지, 얘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배열이 뭐냐. 배열은 그냥 볼게요. 배열은 동일한 이름, 이 S라는 배열 상자를 만들었는데 얘는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칸막이가, 이것도 자기가 칸막이를 지정해서 쓸 수 있고, 배열은 장점은 하나의 이름을 공유한다.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10 넣고, 여러가지 데이터를 구조화 시켜서 즉 원소를 만든다는 거죠. 얘의 0, 1, 2, 3 얘네들을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가 영어로 목차를 쓸 때 많이 사용하죠. 뭐 PPT 발표 때나. 그 배열 원소의 번호, 이 그레이드의 0번째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고, 첫 번째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해줄 때는 자료형을 먼저 써주고 배열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크기를 선언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크기를 선언할 때 대괄호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고, 인트형이면 자료형이 인트인, 정수형인 배열을 사용할 거야. 근데 얘는 크기는 60개야. 여기 안에 6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플롯형을 선언한다면 난 얘는 부동소수점 0을 사용할 거야. 이름은 코스트고, 코스트의 크기는 12개야. 캐릭터형도 있고 인트형도 있고.
사용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선언해줬으면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그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배열을 선언하고 5개짜리 배열을 선언하고 각각의 원소, 각각의 인덱스마다 값을 집어넣어서 배열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해 보면은 0부터 5까지 다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크기를 5로 선언해줬다고 해서 이 배열의 크기는 5개지만 얘의 시작은 0부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소는 여기 이 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준 4가 되겠죠. 중간 점검. n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의 경우 첫 번째 원소의 번호는 무엇인가? 0입니다. 0. 0부터 시작해요. 1부터가 아니라. 마지막 원소는 n-1이겠죠? 마지막 원소의 번호는. 만약에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int a10이라 되어 있는데 a10은 없죠. 9까지만 선언되어 있는데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xp의 10번째. 근데 크기를 선언해 준 거니까 여기다가 xp의 10번째 배열의 원소는 10이다, 아니 5다, 4다 더 선언해줘 볼게요. 그럼 값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오류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딩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거죠. 배열의 초기화를 여기 옆에다가 그냥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10콤마, 콤마로 구분돼요. 이건 콤마. 근데 만약에 크기를 5라고 선언했는데 3개밖에 선언해주지 않으면 그 나머지 3과 4에는 0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이것만 썼다 고 하면은 얘네 개수가 배열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배열의 크기를 정해서 쓸 수 있고 안 정해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냥 이거는 다 초기화를 0으로 다 시켜놓고 뽀금을 돌려서, 이렇게 뽀금으로 되게 많이 써요. 배열의 원소를 i로 넣고 뽀금문에 이 i를 계속 반복하면서 증감시켜주면서 배열에 집어넣는 거의 세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과제 내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define 사이즈를 정해놨잖아요. 사실은 보통 뽀그문에서 안 쓰이고 배열의 사이즈를 지정해줄 때 많이 지정해줘요. 그래서 이걸 좀 익숙해지라고 뽀그문 안에 넣었던 거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 디파인문을 선언해서 가독성을 높인다. 얘는 랜드를 쓴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얘는 그냥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불러와서 바로 랜드 함수를 써줬네요. 그래서 나누기 100 나머지를 해줌으로써 0부터 100까지, 0부터 99까지 랜덤 넘버를 이 배열 안에다 넣겠다.
네, 이거 안 될 텐데. 잠시만요. 끌리면 안 되니까. 잘 되네. 여기서는 그냥 스탠드드 라이브러리 헤드 파일을 불러오고 바로 렌더 함수를 써줬네요. 제가 지금까지 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은 게, 그 아까 S랜드 시드를 넣어서 사용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군요. 네. 안 될 텐데. 잘 되네. 네. 랜더 함수를 바로 사용했다. 제가 나중에 더 알아볼게요. 뭐가 안 됐었거든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 포금은 디파인 사이즈만이 아닌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네임을 써서 크기를 5로 지정하고 포금을 넣어서 스캔프로 다 받고 그걸 배열에 저장하는 거죠. 이 i 값을 넣어서. 변수처럼 사용을 하되 이 대괄호를 넣어서 원소를 몇 번째 원소에 넣을 건지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어려울 거 없죠. 배열의 복사도 가능한데 얘를 이름만으로 얘를 복사하겠다는 건 잘못된 방법이고, 원소 하나하나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 A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 B의 0번째는 1이고 B의 1번째는 2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복사해줘야겠죠. 복사도 가능하고, 비교할 때 이름만 사용해서가 아니라 이 배열의 몇 번째 원소냐, 몇 번째 원소를 비교할 거냐 라고 사용해야 되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걸 사이즈로 정했는데, 인트형 사이즈, 이 사이즈 오브는 두 번째 강의 때 했죠. 이 그레이다라는 변수의 크기를 불러온다고. 이 배열의 크기는 이따 나올 건데, 이 각자 하나하나가 인트형이에요. 인트형이잖아. 인트형 배열로 선언되었잖아요. 각 원소마다의 크기는 인트형이 자료형 크기인 4바이트예요.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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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는 1, 2, 3, 4, 5, 6, 6, 4, 24, 총 2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 크기 자체의 사이즈를 가져오면 24바이트가 돼요. 근데 난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하니까 이 그레이드의 몇 번째 원소, 0번째 원소를 의 크기를 나눠주면, 4바이트로 나눠주면 이 원소의 개수 6개가 나오겠죠. 각자 이 4바이트의 크기,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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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4바이트 나와. 한번 직접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열 원소의 역순 출력. 역순 출력은 뽀구문을 잘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죠. 보통은 i는 0부터
그 자기가 원하는 범위까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역순을 출력할 때는 처음 i 값을 사이즈 -1로 지정함으로써, 만약 이게 지정 들어가 있으면 난 맨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i는 0보다 클 때까지 i 마마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이것도 장난치는 건데, 이 배열 s는 0부터, s는 그레이드 i가 0이면은 이 원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30이 들어가요. 30번을 반복하겠다. 뭐를? 별을 표시하는 거를. 이 포구문이 끝나게 되면은 프린트 언더 슬래시 n을 사용함으로써 줄을 바꿔주고, 이렇게 포구문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 활용도가 되게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는 막 반복문, 조건문, 함수, 배열, 이거 4개를 되게 잘 써주면은 진짜 거의 못 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희가 배우는 이 범위 내에서는. 그 외의 것들은 되게 프로그램을 고급지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해서 배열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얘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 이 과제로 한번 내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성적을 받으면서 각각의 배열의 값을 넣고, i는 1부터 사이즈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만약 얘가 미니멈보다 더 작은 원소면은 이 미니멈이라는 변수에 얘를 넣겠다 해서 최소값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이 과제 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하이스코어였던 거. 그리고 얘는 99가 얼마나 입력됐냐, 100이 얼마나 입력됐냐, 그걸 출력하는 건데, 한번 이거는 그냥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즈를 100일로 정했고 크기를 100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값을 계속 받으면서, 만약 입력한 게 0보다 작으면 와일문을 깨트려라. 그리고 이 스코어를 입력 받았는데, 배열의 이 스코어 번째를 요소를 뿔뿔 시킴으로써 빈도수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얘는 출력이고요. 처음에는 이 i 배열의 개수를 0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고, 프리퀀시 i를 써서 이 원소를 출력하는 거죠. 포구문 i 넣음으로써. 이렇게 주다이가 10,000번을 던졌을 때 이때 랜드를 써가지고 몇 번씩 쓰게 됐는지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이 되게 자주 쓰여요. 이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6으로 해가지고 0부터 5까지 랜덤한 넘버가 나오게, 랜덤 함수는 되게 자주 쓰입니다. 제가 랜덤 함수에 대해서 과제를 했던 걸 보여드리면은, 얘 말고
어디에 쓰이느냐. 일단 얘를 난수를 이 시드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서 타임에 대한 시드를 넣어서 랜덤을 사용했고요. 얘가 뭐냐? 지금 처음에 선언한 걸 보면은 캐릭터형 버그 포지션 별 크기가 10개짜리 별을 선언했는데요. 여기다가 별을 넣었어요. 나머지에는 언더바를 넣고 하면 어떻게 되냐, 스페이스 바를 연타하게 되면은 이 별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거를 랜덤으로 사용해가지고 나머지 2를 사용해서 0이면 왼쪽 1이면 오른쪽으로 간다, 랜덤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반복하면 얘 랜덤이에요. 전 스페이스밖에 누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하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랜덤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랜덤 나누기 2를 써가지고. 랜덤 함수 넘버 잘 기억하시고 되게 자주 쓰여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이걸 함수 안에도 갖다 박을 수도 있다. 함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인수를, 입력을, 매개 변수를 배열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쪽 부분은 제가 이 함수에 대해서 배열을 직접 넣어본 적은 없는데, 프로그램을 좀 더 이쁘게 만들려면 함수를 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을 인수로 봤는데, 여기서는 i를 여기 매개에서 n으로 받음으로써 n까지 실행하겠다. 근데 그 썸은 스코어 i부터 0부터 n까지 계속 썸을 합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리턴 값을 인트형으로 반환하는데 썸 나누기 n,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함수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응용할 수 있다, 알고 계시고 뭐 이런 건 직접 해보시고. 레퍼토리는 똑같아요. 이 함수 원형을 위에다 선언해주고, 이 함수의 반환형은 보이드로서 반환형이 없다, 실행만 하겠다. 그리고 int a 배열을 선언했는데 얘는 int형이다,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렬, 배열을 정렬을 함으로써 크기 순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보면은 1, 2, 3, 5, 6, 7, 8 크기 순으로 정리되게 할 수도 있는데, 원래 배열에서 또 그냥 코드 가지고 노는 거니까 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배열을 일정하게 정렬을 하지?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템프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보면서 할게요. void selection sort가 정렬이라는 의미죠. 선택적 정렬. 리스트를 받고 n도 받고, 근데 여기 내부에는 사운드에 있는 ij 템프 리스트가 있고, 소금을 돌리는데
나는 여기서 받은 n을 n-1번째만큼 반복할 거야. 이 리스트는 최소값이고요. 최소값은 i로 지정해두고 이 최소값을 탐색하는 거예요. 여기서 j는 i 플러스 1, 이 최소값 다음 원소인 거부터 값을 넣어서 이 리스트의 최소값보다 작으면은 j로 교환한다. 제가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건 자기가 보고 직접 생각해서 봐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원소 위치를 교환할 때 얘네 값을 다 사용하잖아요. 정렬할 때. 그래서 임의의 값을 템프, 이 템포러리의 약자인데 템포러리가 일시적인 의미예요. 잠시 동안, 임시 방편에. 그래서 그 변수 이름을 템프라고 지었고 얘를 일시적으로 여기다 지정한다. 그래서 원래 있던 값에는 리스트 값을 넣는다. 그럼 그 리스트는 다시 템포러리 있는 값을 가져온다.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건 자기가 직접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겁니다. 원래 값을 두 개를 바꿀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1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0이라고 생각할게요. 1을 템포러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0값을 이 i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겠죠. 그럼 이 원래 1의 값은 여기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템포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1값으로 넣어주면 위치가 바뀌는 거겠죠. 또 한번 해보시고 배열을 2차원으로 설정해 주려면은 3 곱하기 10 3행 10열 곱하기 이렇게 옆에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5, 30은 3차원 배열이고 원수의 개수는 3 곱하기 10 30개 5, 3, 15 10개 150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차원을 처음에 이건 한 거는 그냥 1차원 열로만 구성되어 있는 2차원은 이렇게 2행 몇 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실 거는 2차원 배열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이렇게 그냥 나열한 걸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는 1행은 여기 맨 첫 번째가 0이다 2행은 1이다 3행은 2이다 열은 이걸로 구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배열값을 모두 다 저장시키려면은 호금을 두 개나 써줘야 돼요. 왜냐,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인수가 다르잖아요. 얘는 열이고 얘는 행이다. 행은 크기가 3이니까 3으로 지정해놓고 열을 5로 해서 값을 지정하겠다. 초기화를 해줄 때는 이 중괄호를 구분해서 써도 돼요. 이게 0행이고 이게 1행, 2행 중괄호를 사용함으로써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다 구구절절히 다 써가면서 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값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이렇게 값을 지정하지 않고 아까도 말했듯이 얘네 개수만 가지고 크기가 지정이 된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3차원 배열은 뽑으면 3개 써야겠죠? 각각의 인수가 다르니까. 또 그냥 배열은 내용이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직접 해보는 거는 자기 몫이고 오늘 진도를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47분인데 10분만 쉬었다가 57분에 다시 할게요. 10분 쉴게요. 버스 기사가 감사받고 저걸 때 정리 안 하고 바로 운전. 그건 아니겠죠? 와, 그렇게 없었네? 아 근데 주요 같은데?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나 너무 고민돼. 음료수 던질까 말까 너무 고민돼. 음료수 좋아요? 그만큼 나중에 들어야지. 아니, 나중에 들으면 돈을 더 내야 돼. 수밖에. 너는 통신해본 적 별로 없지? 그냥 저는 그때그때 통신 코드를 베껴옵니다.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거 없었어? 저요? 몰라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걔가 원하는 걸 해주면 잘 모르겠어요. 통신도 공부가 여러 가지 뭐. 솔직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쓰다 오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렇게 해서 관심 많이 보고 조금 더 시리얼 통신은 자기가 시대통신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바깥에 이걸 좋아. 공부가 안 하는 거 좋지. 그것도 잘 안 되나 봐. 우리야, 너 지금 현장실 쓰면서 하는 거 어떤 거야? 통신이야? 센서 사용법. 여기도 통신 사용법. 무슨 통신 써? 아, 이제 통신에 저거 RTC. 우리 시리얼을 안 해. 트레 통신이요? 블루투스 모델 써봤는데. 아니,
말할 거 없이 다 맞았어가지고 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음, 9장 포인터를 들어갈게요. 이 포인터를 왜 배우느냐, 왜 배우는지 잘 알아야 배울 맛도 나고 하겠죠? 또 말하자면 저희 학과 과목에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우는 게 1학기 때 배우는 게 C샵이 있는데 포인터는 보통 C++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사용을 하느냐, 일단 포인터 정의부터 알고 넘어갈게요. 포인터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그게 뭔 말이냐,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의 단위는 바이트 단위이고, 인트는 4바이트니까 이렇게 1부터 4까지 차지하고, 더블은 8바이트니까 이렇게 차지하겠죠.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근데 이 각각의 변수가 가지는 주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스캔F를 사용할 때 그 주소의 값에 있는 알맹이를 바꾼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변수를 주소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이 AND입니다.
and I. 그래서 이건 변수 주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u를 왜 썼느냐? %u가 뭘까요? 보통 %d를 많이 썼는데 %d는 맨 앞에 비트 연산자의 비트에 그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해주는 비트를 사용해요. 근데 얘는 unsigned라고 해서 부호를 사용하지 않아서, 만약에 인트가 마이너스 200부터 200 범위라면은 이 %u는 0부터 400이다. 음수를 표현 못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아지는, 더 범위가 크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각각의 주소가 달려 있어요. 이걸 보면은 어떤 방식이냐, int i의 크기는 4바이트잖아요. 이 주소 이름이고, 이 각각 주소고, 주소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다음에 나오니까 이따 가서 볼게요.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이 별표를 사용해요.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포인터의 의미. 그게 무슨 말이냐, i는 10이라는 인트형을 선언해줬어요. 그래서 int 별 p라는 변수를 또 선언해줬어요. 근데 얘는 뭐냐, 이 and I, 이 i가 지정되어 있는 주소를 가리키는데, 주소 값의 안에 있는 변수를 가리키는 게 별이다, 별 p.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좀 하면서 갈게요. 이걸 보면 되겠다. 여기서 i를 먼저 선언해주고 별 p를 선언해줘서 얘를 and i의 주소값으로 초기화를 시켰죠. 얘는 이 포인터, 얘를 별이라고 부르는데, 포인터 별 p라고 부르는데,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은 이 i의 주소 i에 있는 알맹이, 이 10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 p를 20으로 조정해주면은 얘를 가리키잖아요, i의 주소를. 그럼 그 i의 주소에 있는 값이 20으로 바뀝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포인터는 일단 상자의 크기를 보시면 4바이트짜리죠. 왜냐면 인트형이니까. 얘도 int i니까 4바이트고, i의 주소값에 있는 알맹이를 가리킨다, 별 p로 지정해줌으로써. 얘가 주소값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데, 이 주소값을 언제 어떻게 이용하냐, 저도 이번 방학 때 C++ 교육을 들으면서 배운 건데요. 보통의 저희가 뭐 문제를 부여받았을 때 지금까지 과제 냈던 것처럼 그거 풀 때는 잘 쓰이지 않고, 이런 데이터 구조,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이 노드를 표현하거나 이 노드의 관련성을 표현할 때, 이 노드가 뭐냐, 데이터 공간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얘를 코딩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런 용어는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왜냐면 저도 잘 모릅니다. 포인터를 제대로 저도 깊게 공부하면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소값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포인터를 많이 사용한다, 포인터의 사용의 장점을 또 나중에 나와요.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i는 3천 선언해놓고 포인터를 가지고 노는데 그냥 i만 가지고 놀면 될 것을 왜 포인터를 굳이 사용하면서 가지고 놀려 하느냐. 그에 걸맞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념을 익힐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인터로 이 i 값의 주소를 지정해요. 처음 초기화를 시켰죠. 포인트 p는 end i다. 주소값이다. 그래서 얘는 i의 i 값과 주소값을 프린트하는 거고, 이 p가 가리키는 건 뭐냐, 주소값이다. 근데 여기다 별을 붙이면은 그 주소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이 주소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나타낸다. 이런 걸 간접 참조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참조를 하겠다. 그래서 포인터를 보면은 주소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일단 넘어가서 이따가 포인트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를 선언했는데 초기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end x로 한 다음에 이 end x에 대한, 그냥 p는 주소값이라 했죠. 주소값이고 얘는 주소값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다. 근데 여기 주소값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차이가 4잖아요. 왜냐하면 주소가 값의 크기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만큼 옆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당연하게 이 y 값의 주소를 가져오게 되면은 얘의 주소는, 이 y는 20이라는 얘의 주소고, 포인트 p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다. 같은 얘기고요. 여기다가 포인터 p가, 별 p가 알맹이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알맹이를 가리키는 거에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알맹이 값이 변하게 됩니다. 플러스 1만큼. 그래서 별 p랑 별 q가 각각의 i 값을 가리키는데 둘 다 1에 더했죠, 각각.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i의 값은 플러스 2가 되겠죠. 만 2. 왜냐면 왼쪽에서 p라는 포인터가 얘를 가리켰는데 플러스 1을 해줬고, 오른쪽에서 q라는 포인터가 얘를 가리켰는데 플러스 1을 해줬다. 간접적으로 참조를 해서 값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메모리는 어떤 단위로 기준으로 주소가 매겨지는가? 자료형이죠. 인트냐, 쇼트냐, 플롯이냐, 더블이냐, 캐릭터형이냐. 여기 나와있네요. 메모리의 공간의 크기를 쓰시오. 차례형은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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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바이트. 인트랑 롱의 차이는 저번에 설명했으므로 안 하겠습니다. 포인터도 변수인가? 변수 맞습니다. 변수이기 때문에 이름을 선언해주고 값을 지정하는 거죠.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는 무엇인가? AND. 변수의 x의 주소를 추출하여 변수 p에 대입하는 문장을 쓰시오. x는
B가 아니어도 돼요. A여도 되고 자기 이름을 써도 되고 인재라고 할게요. 근데 이 인재는 주소값을 나타내야 되니까 and x다. 한번 확인해 보려면 프린트 F를 써서 인트형이니까 %d 주소형을 나타낼 때는 유로 쓰는데 d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얘가 뭐냐? 얘 더불어서 얘가 가리키는 포인터 값도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주소값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는 1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주소값은 여기다. 이걸 포인트로 받아서 얘 주소는 얘 주소다. 만약 이렇게도 해볼까요? 포인터 인재가 가리키는 거는 x다. x는 10이잖아요. 근데 포인터를 뭐라 했죠? 이 주소값 안에 내장되어 있는 알맹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려나? 모르겠네요. 안되네.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터를 사용하려면 얘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주소, 변수의 주소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하네요. 엔드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안 뜨네요. 하나밖에. 그래서 포인트를 사용할 때 주소값을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 주소값을 이렇게 한다.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영상 처리할 때 영상 처리를 B가 가르치는 이체 25를 저장하는 문장을 쓰시오. RGB 하는 거는 뭐지? 요거 다음에 얘 값을 25로 바꿔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가르치는 값을 25로 바꾸고 싶어. 라고 선언해주면 되겠죠?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x를 표현해보고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x가 25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25로 바뀌었죠?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간접 참조를 해서 이 알맹이를 바꿔줄 수가 있다. 근데 주소는 바꿀 수 없다. 주소는 초기화를 처음에 시켜줘야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초기화는 어떻게 쓰느냐?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떼고 주소를 가리키는 endx를 써준다. 포인터의 타입과 변수의 타입은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터가 가지는 이 크기를 더블로 선언하면 나머지 4바이트, 인트가 4바이트잖아요. 더블은 8바이트고 나머지 4바이트에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하니까 더블형으로 포인터를 선언하고 PD는 AND-I, 인트형은 4바이트짜리 주소를 초기화시켰는데 값이 어떻게 나오냐?
다르기 때문이겠죠. 주의점 나와 있네요. 초기화가 안 된 포인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포인터를 사용했는데 얘 주소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디 값을 말하는 거야?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뭘 가리키는 거지? 어떤 주소를 가리키는 거지? 어떤 주소에 알맹이를 가리키는 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켜줘야 한다.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경우에는 널로 초기화한다. 그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 초기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초기화는 이거 아무것도 선언이 안 돼 있을 때 널로 선언해라. 근데 보통 초기화를 널로 시킬 때 포인터를 초기화 시킬 때는 널 ptr, 널 포인터 이 추격한 걸 많이 써주고, 보통 이 포인터 말고 그냥 변수를 초기화한다, 막 널을 써준다 할 때는 이렇게 써주고, 근데 포인터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널로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와 있네. 그냥 얘가 이렇게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으시면 검색해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제를 한번 보고 갈게요. 각각의 캐릭터형, 인트형, 더블형을 선언해줬죠. 각각의 포인터를 선언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PC의 주소는 차량형 포인터 1만이다. 이 주소를 1만에 저장할 거야. 파이는 인트별을 나타내는데 인트형의 1만 이라는 가리키는 곳에 얘를 저장할 거야.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증가를 보시면은 플러스 1씩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캐릭터형은 1씩 증가, 1 증가했고, 인트형은 4 증가했고, 더블은 8이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형의 크기에 맞게 증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간접 참조 연산자가 있는데, 뭐 얘는 이 별 P가 가리키는 포인터 값을 V라는 변수에 대입하고 플러스 1을 하겠다. 얘는 대입한 후에 가리키는 값을 증가하겠다. 그래서 이 괄호를 해주면은 거기에 가리키는 값을 증가해 주겠다라는 의미네요. 뭐 이런 게 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고. 이 포인터를 배열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 배열을 아까 뭐라고 했죠? 얘가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 4바이트 짜리라고. 그래서 얘 주소값들을 출력할 때
4씩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냥 A만 출력하면은 맨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 나옵니다. 주소값은 다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포인터로 배열가지고 장난을 쳐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배울 일이 있을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 처음에 A라는 배열을 선언해 놓고 포인터를 선언해주고 이 포인터의 주소는 A다. A 배열의 주소다. 그럼 이 전체 A라는 배열이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걸 출력해 보면은 얘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주소값만 참조했는데도. 그래서 P의 0은 10, 10, 20, 20 복사가 됐죠? 근데 P의 배열을 바꿨는데 이 A에 대한 배열도 바뀌었죠. 왜냐면 간접 참조를 해서 서로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장점이 있다. 인덱스 표기법보다 빠르다. 이렇게 인덱스 표기하는 것보다 별 P를 사용해서 하는 게 더 빠르다. 뭐가 빠른지 잘 모르겠네. 원소의 주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더 빠르다고 하네요. 네, 이 포인터를 사용하는 곳의 한 예제입니다. swap 함수. swap이 뭘까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은 sw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얘의 매개 변수는 x와 y를 사용할 거다. 먼저 원형으로 선언해서 이 얘를 사용할 거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줬어요. 메인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int라는 a는 100이라는 변수와 b는 200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문에서 a와 b는 100과 200인데 swap a, b를 해줌으로써 얘가 100과 200을 바꾸는 것 같네요. 얘를 함수로 호출했으니까 함수로 가볼까요? 이 함수 안에서 보면 int tempor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줬습니다. 아까도 배열에서 사용했던 건데 temporary가 이 자리를 바꿔줄 때 변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템프에다 x라는 변수를 저장하고 그 x에다가는 y를 집어넣어주고 그 y에는 x가 지정해 놨던 temporary를 넣어주면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200과 100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포인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얘를 swap을 함수를 포인터로 받는 거예요. int 포인트 x, int 포인트 y. 그 temporary는 그대로 써주고 포인트 x가 가리키는 게 x 주소에 있는 x 알맹이겠죠. 그래서 알맹이라서 이 변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넣어주고 바꿔주고. 얘는 C++에서 사용하는 언어라서 개념만 보면은
포인트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소 값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 이 end x를 받을 거야. end y를 받을 거야. 그래서 x랑 y를 사용할 거야. 그냥 x, y가 들어도 되는데 end x, y 이렇게 주소 값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뭐 2개 이상의 결과를 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배열을 가지고 노는 건데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으니 이거 다음부터의 좀 예제 개념은 좀 직접 해보시는 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를 반환하면 안 된다.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반환할 때 이 얘는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역 변수나 메인문에 있어야 되겠죠. 포인터 사용의 장점.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포인터가 어디에다 사용되느냐. 아까 본 거네요. 이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연결 리스트, 이진 트리,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트리가 뭐냐? 이것도 시시뿔뿔 하면서 배웠던 건데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단데요. 코드를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지금 보면은 좀 모르실 거예요. 이거 18별 코드인데 인풋 아웃풋 스트림을 선언해주고 포인터 넥스트를 사용했어요. 이게 노드고 얘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 지금 얘 그림을 보면은 각각의 상자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근데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자가 의미하는 게 노드인데 이 상자 안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겠죠. 그 노드를 다음에 가리키는 게 화살표가 포인터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가리킬 것이다. 그 다음 노드는 B인데 B 안에 또 데이터가 있으면 또 다음 노드로 가리킬 수 있고 이 메모리를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 데이터를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 가지고 놀면서 저장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라고만 알아두세요. 보통 시벌벌에서 하는 거니까 C언어 할 때는 좀 알아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포인터를 함수에다가 갖다 박아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잘 쓰지 않습니다. 코드를 잠깐만 설명해주면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연결된 리스트, 아까 봤던 상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드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 걸 선언해주는데
얘를 포인터로 가리킨다. 포인터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가리키냐, 이 노드 포인터를 써서 프리비우스를 커런트, 전에 거를 커런트로 가리키면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 근데 얘는 여기서 포인터니까 포인터 초기화를 시킬 때 널 ptr로 초기화를 시켜준다. 헤드를 제거한다. 인덱스 값을 제거한다. 원소를 스트링에 담는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쓰는 게 포인터예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구정 포인터까지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뭔가 되게 많이 했는데 마칠게요. 슬슬 이제 그 이번 주 강의 끝났고요. 확실하게 알기는 시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직접 코드를 계속 짜면서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지 않으면서 이렇게 배운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드리는 거고, 그 과제도 좀 쉽게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 해보고 싶으면은 시간이 들여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종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